이 산타페가 뒤쪽 디자인에서 조금 사람들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이유 중에 보면은 이쪽 부분에 이렇게 볼륨감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엣지를 줘 가지고 볼륨감을 더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공기 역학적으로 좀 다이나믹한 공기 역학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라운드가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깎였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타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각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아로가 졌어요. 그래서 이쪽이 넓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도 핸들 라인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이쪽은 두꺼운데 이렇게 볼륨감을 줬는데 이 뒤쪽으로는 이렇게 안으로 말리고 밑으로도 말렸어요. 약간 항아리 같은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여기서부터 넓어졌다가 여기 이렇게 볼륨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깎여서 안과 아래쪽으로 말려서 들어가니까 약간 느낌이 이렇게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약간 가분수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그런데 또 이 각도가 약간 시선에서 잘 안 느껴지는 방향에서 보면은 또 그 느낌이 없어지고요. 이쪽으로 오면서 이 아로진 부분, 여기 이렇게 각을 준 부분이 이렇게 느껴지는 각도에서 보면 또 역시나 가분수처럼 보입니다.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밑에 쪽에 여기를 약간 이렇게 더 넓게 와이드한 느낌으로 만들었으면 그 느낌이 훨씬 더 덜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디올류 산타페 같은 경우는 리어뷰 미러가 카메라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뒤쪽 화면을 촬영한 다음에 이렇게 미러에다가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사각 없고 깨끗하고 넓은 광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밝기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시면 각도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가장 내리는 게 좋겠죠. 하늘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카메라에 이물질이 끼거나 뭐 눈보라가 치는데 이렇게 뭐 뒤쪽에 뭐 이물질이 묻어서 이게 잘 안 보인다든가 아니면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든가 그럴 땐 뒤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레버를 이렇게 밀어 주시면 그냥 거울식 미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 미러를 보다가 거울식으로 보니까 되게 답답하죠. 만약에 뒤에 사람이라도 타고 있으면은 사람에 가려서 안 보이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뒤에 시트를 다 폴딩해 놨는데 만약에 시트가 세워져 있는 상태라면 시트에 또 가려져서 시야를 많이 가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사용하게 되면 그럴 염려가 없죠. 그럼 이제 주차 같은 거 할 때 자, 이렇게 후진을 놓으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기본적인 후방 화면, 그 다음에 위에서 바라본 어라운드 뷰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이동할 경로도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일게이트가 길잖아요. 그래서 테일게이트가 뒷면에 벽면에 너무 붙으면 못 열 수도 있거든요. 간섭이 나서. 그럴 때 테일게이트가 닿지 않고 세울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벽에 안 닿는 정도까지 주차하시면 테일게이트를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증강현실로 내 주변 상황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자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방 쪽 화면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진을 눌렀을 때는 전방 화면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드 쪽, 좌측, 우측에서 측면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전방도 이렇게 보면 핸들을 돌리면 이 방향이 이렇게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장애물이 있을 때 닿겠다 안 닿겠다를 이 화면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화면만 보시고 주차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항상 기본적으로는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먼저고요.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맵등이 있는데 맵등에 보면 이렇게 SOS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SOS 버튼은 뭐냐면 블루링크랑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는 건데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뭐 어디 오지 같은 데 갔다가 험지 같은 데 갔다가 차가 주행 불능 상태에 빠진다든가 어디 뭐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주변에 도움 청할 데도 없고 아니면은 뭐 길을 잃었다든가 어디 모르는데 밤에 뭐 캠핑하러 갔다가 길을 잃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내비게이션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어디 오지 같은 데 갔다가 누가 다쳐서 긴급하게 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물론 119로 신고할 수 있죠. 근데 119로 신고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데, 위치가 어딘지 말을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 군환이 필요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 SOS 버튼을 눌러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S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상태가 있잖아요. 뭐 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었다든가, 그러면 SOS 버튼을 누를 수 없겠죠. 그럴 때는 보통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뭐 에어백이 전개가 되잖아요. 에어백이 전개될 정도의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이 SOS 기능이 작동을 해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군안센터에서 이 차량으로 브루링크를 통해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통화를 시도하는데 이 탑승자가 의식이 없어서 대답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차량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바로 구조를 시작합니다. 뭐 119라든가 이런 쪽에 연계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안심하고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듀얼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썬루프를 여는 버튼도 두 개가 있습니다. 프론트하고 리어 두 개가 있고요. 자, 프론트는 썬루프를 완전히 열고 닫을 수가 있고, 햇빛 가리개는 수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햇빛 가리개 수동이에요. 전동식이 아니에요. 이 바깥쪽에 이 유리는 전동식이기 때문에 이걸 눌러서 원터치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닫을 때도 닫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햇빛 가리개가 이렇게 닫혀 있다 그러면 그때 열면 같이 열립니다. 닫을 때는 같이 안 닫혀요. 그러니까 닫을 때는 내가 손으로 닫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 썬루프, 2열 썬루프 같은 경우는 유리는 안 열려요. 그러면 이 버튼이 뭐겠어요? 햇빛 가리개를 열고 닫는 거겠죠. 그러니까 2열 같은 경우는 썬루프에 선쉐이드가 전동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닫히고요. 중간에 멈추고 싶으면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열고 싶은 만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 보면은 블랙박스 버튼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다 설정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걸 터치를 하면 이게 깜빡깜빡 거려요. 그러면 수동 녹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주행을 하다가 블랙박스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녹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녹화해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 보관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 전후 일정 시간 동안의 영상을 영구적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내가 임의로 가서 삭제하지 않는 한 계속 저장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차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세차 모드는 뭐냐면 자동 세차기 들어갈 때 쓰는 거예요. 보통 우리 자동 세차기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자, 아웃사이드 미러는 접고, 그 다음에 와이퍼의 오토 모드는 해제하고 완전히 꺼야죠. 오토 모드로 한 채로 들어갔다가 물 뿌리니까 와이퍼가 작동해서 막 이렇게 청소하는, 세차해주는 기계 롤러에 걸려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깜빡하고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고, 와이퍼가 지금 오토 모드로 돼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를 하고 완전히 오프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 세차장 들어갈 때 안내원이 안내를 해주긴 하는데, 내가 깜빡하고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일일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요 메뉴로 들어와서, 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메뉴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여기에 세차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차 모드를 눌러 주시면 사이드 미러 접힘, 와이퍼 자동 작동 중지, 썬루프 닫힘, 전자석 창문 닫힘, 테일게이트 외부 열림 방지,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돼요. 지금 현재는 썬루프는 닫혀 있고 전자석 창문 닫혀 있는데 나머지는 설정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를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시작을 누르시면, 자, 지금 사이드 미러 접혔고요. 와이퍼도 오토에다 해놨다 하더라도 오토 모드가 일시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지금 다 체크가 됐죠. 이러면 이걸 확인하시고 자동 세차장 기계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세차가 다 끝났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종료를 누르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패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 하이패스에 들어가시면, 자,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다가 꽂을 수 있어요. 여기다 꽂을 수 있는데, 자, 하이패스에 들어가시면 재밌는 기능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최근에 결제한 목록들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를 결제했고 언제 여기를 지나갔고 여기에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이 다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다 됩니다. 위치도 지도상으로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이패스 목록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 이동 경로를 좀 누군가한테 들키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이 목록을 다 지워줘야 돼요. 여기 들어가셔서 결제 이력 삭제 이걸 해주셔야만 이게 다 지워집니다. 내비게이션만 경로만 다 지우고 나오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다닌 경로를 다른 사람한테 들키고 싶지 않을 때는 이 하이패스에 들어가서 이 결제 이력도 같이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느 하이패스를 통과했고 그 하이패스 통과한 곳이 지역이 어딘지 몇 날 몇 시에 지나갔는지 이런 게 다 여기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빌트인 캠 2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사용이 되는데, 빌트인 캠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증강현실 화면을 이렇게 길 안내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홈으로 가서 빌트인 캠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빌트인 캠에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주행 중 상시, 주차 중 상시, 주행 중 이벤트, 주차 중 이벤트 해서 이거를 사용할지 안 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선택을 해 놓은 상태고요. 목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주차 중 상시, 주행 중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누르면, 자, 지금 소리가 나는데, 자, 빌트인 캠 1 같은 경우는 녹화를 했을 때 화면을 틀면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화면만 나왔었는데, 빌트인 캠 2는 이렇게 소리까지 다 녹음이 됩니다. 차 안에서 말하는 것도 다 녹음이 되고요. 이런 소리나 이런 게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이 채널이기 때문에 전방뿐만 아니라 이렇게 후방 화면도 같이 볼 수가 있고, 화질이 빌트인 캠 1보다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위치도 이렇게 화면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주소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충격 감지를 했을 때 요 표시가 나오고요. 깜빡이 같은 거 작동시키게 되면 이 깜빡이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를 가지고 막 서로 티격태격 하는데 상대방의 블랙박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할 때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는지 안 켜고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 운전자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틀면 일단 깜빡이 켜면 소리가 나잖아요. 제가 지금 켜볼게요. 자, 이 소리가 블랙박스에 녹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작동했다는 거를 여기에 다 표시를 해줍니다. 깜빡이를 켰다는 거를 우측 좌측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행 속도, 시간 이런 거 다 표시해줘요. 이 경도, 위도, 아까 여기 있는 이렇게 주소도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훨씬 더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이 화면을 가지고 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여기 보면은 나침판 모양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화면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3D로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한번 더 누르시면 증강현실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 안내를 경로 설정을 하면 길 안내를 이 화면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시를 해줘요. 실제 실사 화면, 저 앞에 보이는 화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에 표시를 해주고, 이 위에다가 길 안내를 해줘요. 경로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디올류 산타페 1열 시트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운전석에서 이제 마사지 기능, 스트레치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 기능이 있어서 이 버튼을 이용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휴식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동승석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원터치를 눌러주시면 원상태로 돌아오고요. 제가 차에 탑승해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에르고 모션 시트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 밑에 두 개는 메모리 시트고요.
길게 누르면 저장이고 짧게 누르면 저장된 위치를 이제 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골반, 허리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자, 전신으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느껴집니다. 시트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마사지 시트, 시중에 바깥에서 쓰는 안마 시트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운전하면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약간 이렇게 피로감을 좀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그 정도 느낌은 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자, 일단 이걸 끄고요. 자, 그 다음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걸 눌러서 굉장히 편하네요. 네, 이게 약간 무중력 시트라 그래가지고 신체, 내 몸의 체중을 이렇게 최대한 분산시켜서 몸의 부하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자세를 이렇게 잡고 앉아 보니까 허리도 안 아프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 이 자세에서 잠이 살살 오네요. 자, 다시 세울 때는 또 이 버튼을 반대쪽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상태로 복구가 되고요. 이 기능은 운전석뿐만 아니라 동승석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D-올류 산타페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수납 공간이 많으면 나쁠 거 전혀 없죠. 보시면은 당연히 요 기본적인 글로브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브 박스 위쪽에 여기에도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올려놓기 되게 좋아요. 좀 깊은 편이라서 웬만한 거 이렇게 좀 높이가 낮은 그런 짐들은 여기다가 수납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쪽에 여기도 이렇게 누르시면 열리면서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 보시면 UVC 기능이 있어요. 이 자외선 살균 기능이 있는데, 여기다 스마트폰 넣어놓고 요거 누르시면 자외선을 이용해서 살균을 해줍니다. 이렇게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 거는 NFC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NFC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NFC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이쪽에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동시에 두 개를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하이 콘솔이기 때문에 밑에 쪽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콘솔인데, 이 콘솔이 보통 이제 센터 콘솔이 이렇게 열려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열어서 보게 돼 있잖아요.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 산타페 같은 경우는 여기 뒤쪽에서도 열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열 승객도 이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 공간 안쪽도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수납장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빼서 요거를 이쪽에다 낄 수도 있고 이쪽에다 낄 수도 있고, 그래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빼게 되면은 안쪽에 더 깊이 들어가서 공간을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에도 또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칸막이도 이렇게 빼서 이렇게 넓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껴서 이렇게 공간을 구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걸 빼시게 되면 이 안쪽에도 또 공간이 있어요. 손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네. 이만큼 있습니다. 여기서 걸리거든요. 이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 높이도 꽤 되고 여기 꽤 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어놓고 이게 왔다 갔다 굴러다니지 않게 구분을 하고 싶으시면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일반 적재 공간으로 쓰면 되고, 이쪽에도 이걸 낀 상태에서 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꺼낼 수 있고, 좀 큰 물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으면 걸리니까 이걸 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수납장도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다가 뭘 넣어놓고 자질구레한 거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또 쓰시면 되죠. 여기도 높이가 꽤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뒷자리로 와봤는데요. 저 뒷자리에 보면은 이렇게 컵홀더가 또 도어 트림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도어 트림에 두 개가 있고, 여기도 뭐 수납 공간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시면 여기에도 또 컵홀더가 있어요. 컵홀더로도 되게 많이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을 또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암레스트 콘솔이 뒤에서도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이 공간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여기에 또 이렇게 열면 여기 서랍이 있습니다. 이만큼의 또 공간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재밌는 거는 이걸 열면 여기에 콘솔에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쵸? 여기 지금 이 수납장이 이렇게 지금 들어 있는데, 이걸 열면 여기랑 여기랑 얘가 들어갔으니까 이만큼 들어갔으면 이 밑에 쪽 공간을 차지하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얘를 이렇게 빼보시면, 얘를 이렇게 빼면 이쪽으로 이렇게 통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공간은 뒷좌석 승객을 위해서 2열 승객을 위한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서랍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 공간은 이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1열 시트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양쪽에 있어요. 고리 같은 게 있어서 여기다 가방을 건다든가 뭐 비닐 봉지 같은 거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애프터마켓에서 만약에 용품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 걸어서 쓸 수 있는 이렇게 접이식 선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잘 활용하면은. 자, 이번에는 제가 3열에 한번 타볼 건데, 일단 3열 승객을 위해서 2열 공간을 조금 줄여주는 게 좋잖아요. 이 2열 시트가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붙여서 이렇게 해도 이 1열 시트를 지금 굉장히 뒤로 빼놓은 거거든요. 이쪽은 좀 덜 빼놓은 거고, 굉장히 많이 빼놓은 상태인데, 이 빼놓은 상태에서도 무릎 공간에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셔도 뭐 2열 승객이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등받이 같은 경우도 완전히 눕히게 되면은 아무래도 3열 승객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을 해서 2열 승객도 불편하지 않고 3열 승객 공간도 침범하지 않도록 적당히 맞췄습니다. 지금 느낌은 되게 뭐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3열에 타볼게요. 좀 전에 제가 맞춰놓은 2열 시트고요. 자, 1열 시트는 지금 보면 이 B필러보다 굉장히 뒤로 와 있죠. 지금 굉장히 뒤로 많이 일부러 빼놓은 상태입니다. 1열에 타고 있는 운전자가 시트를 굉장히 뒤로 밀어놓고 타는 스타일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거보다 앞으로 붙여서 운전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공간이 더 넓은데, 지금 저쪽 동승석 쪽은 훨씬 넓죠. 1열은 지금 운전석 시트를 뒤로 많이 빼놔서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 탔을 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무릎에 한 이 정도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자, 2열 시트를 폴딩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이 있고 여기 있는 버튼이 있는데, 보통 이제 시트를 앞으로 밀어야 이쪽으로 탈 수가 있잖아요. 이걸 원터치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린아이도 바로 그냥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타시면, 자, 이제 3열에 탔고요. 자, 이 상태에서 2열 시트를 세워 볼게요. 자, 2열 시트를 좀 전에 제가 맞춰놓은 대로 다시 채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3열에 탔는데, 제가 키가 185고요 자, 무릎 공간은 주먹은 안 들어가고요. 손은 들어가서 남습니다. 이 정도 남고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머리 공간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머리도 헤드룸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전혀 작거나 뭐 답답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또 컵홀더가 두 개가 있어요. 이쪽도 컵홀더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USB 충전기도 있고, 이쪽도 있습니다. 이쪽도 USB 충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220V 전원을 쓸 수 있는, 최대 200W까지 쓸 수 있는 전원 단자가 있고요. 이거는 3열을 이제 폴딩해 놓고 여기를 짐칸으로 사용할 때, 아웃도어 같은 데서 이 외부에서 가정용 가전기기를 연결해서 쓸 때 이럴 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3열 승객을 위한 독립 공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원을 켜서 이렇게 에어컨을 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온도 조절은 앞에서 해야 되고요. 바람 세기는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에어컨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해서 바람 세기를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에어벤트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열 승객도 쾌적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리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커서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밖이 아주 시원스럽게 잘 보입니다. 3열을 타서 보니까 안에가 엄청 1열까지 거리가 되게 멀어서 되게 넓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라 듀얼 썬루프예요. 그래서 1열 쪽은 인대식 썬루프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고, 2열 같은 경우는 꽤 넓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느낌처럼 굉장히 큰데, 이거는 열리진 않고요. 이 햇빛 가리개만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이거 한 가지 아쉬운 게 1열에 있는 맵등이 있는 데서 이 전동식 선쉐이드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닫고 열 수가 있는데, 2열이나 3열에서는 이거 열고 닫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고 닫고 하려면은 1열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닫아달라 열어달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버튼도 따로 이렇게 저 도어 트림이나 이런 데 달아줬으면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인데요. 지금 3열을 세워놓은 상태에서의 적재 공간이 한 이 정도 돼요. 지금 한 뼘하고 한 두 뼘이 좀 안 됩니다. 이쪽은 이 정도, 가운데 쪽은 제일 넓은 데는 거의 두 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열면은 이 안에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소화기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타이어 리페어 킷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트를 다시 이제 눕히고 싶으면은 요거를 당기시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밀어 주시면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그러면 적재 공간이 이렇게 확 넓어지죠. 이렇게 되고, 이거 다시 세울 때는 또 이 줄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당기시면 되고, 이게 등받이 각도 리클라이닝이 돼요. 3열에 탄 사람들도 이 시트 리클라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3열에 탄 상태에서 요 줄을 끈을 이렇게 잡아 당겨서 적당히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요 정도 맞췄고 조금 더 세워 볼게요. 자,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최대한 눕히면 여기까지 눕힐 수 있습니다. 이거 꽤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열 시트를 한번 폴딩을 해 볼게요. 2열 시트 폴딩 하려면은 여기 손 뻗어서 이렇게 눌러도 되긴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쪽에 보시면 폴딩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전동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는 세우는 건 안 되고요. 눕히는 거는 반자동이에요.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눕혀집니다. 이렇게 눕혀서 완전히 이렇게 평평하게 평탄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차박용 용품 같은 거, 이렇게 매트 같은 거 구입하셔 가지고 설치하고 이 안에서 차박하시면 충분히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이 디올류 산타페 같은 경우에 이 뒤쪽 해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게이트 입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활용성이 되게 좋은데, 특히 이 루프 높이를 높이다 보니까 보통 이게 요즘 SUV들 보면 뒤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낮아지는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게 높아요. 높다 보니까 이게 열렸을 때도 여기가 또 이렇게 굽어 있어서 이쪽 공간이 그만큼 더 높아지거든요. 이 루프보다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밑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키가 185인데 지금 신발 신었으니까 한 187, 8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안 닿습니다. 여기 안 닿아요.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안 닿습니다. 어디로 가도 안 닿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웃도어에서 이게 높이 열리기 때문에 이 밑에다가 뭐 설치하고 뭐 하면은 활용성이 꽤 좋을 것 같아요. 승차감 같은 경우에 1열과 2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꽤 만족스럽습니다. 18인치 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21인치 휠에서도 승차감은 1열과 2열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자, 그런데 3열이 문제거든요. 이 3열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공간을 되게 설계를 잘해서 제가 타도 탈만했어요.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2열 공간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타면 2열 승객도 불편하지 않고, 제가 키가 185인데 제가 타도
3열이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좀 보통 3열 같은 경우에 좀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체구가 작은 사람이 탄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3열 공간 활용이 불편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문제는 3열을 탄 상태에서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이렇게 범프를 처리할 때 1열과 2열보다 훨씬 더 이 승객한테 오는 충격이 강합니다. 좀 튀어요. 그리고 좀 몸에 좀 충격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거슬려요. 그래서 과속 방지턱이나 범프 처리할 일이 별로 없는 노면이 좀 좋은 도로, 고속도로 같은 데 주행할 때는 3열에 타신 분도 되게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도 구간, 범프가 많은 국도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도심에 이런 골목골목 같은 데 보면 과속 방지턱이 많잖아요. 그런 데 갈 때는 3열을 타신 분은 조금 피곤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웃도어 같은 데 갔을 때 사람 많이 태우고 좀 이렇게 놀러 간다, 그런 노지를 간다 그럴 때 노면이 좀 안 좋은 데를 가게 되면 3열 승객은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더군다나 18인치 휠이 더 궁합이 잘 맞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했을 때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고속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여기 이제 HDA라는 문구가 떴어요. 자, HDA 2.0 모드로 이제 설정이 된 거고요. 자동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HDA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여기 지금 차로 변경 보조 기능 활성화 아이콘이 떴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 크루즈 컨트롤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차로가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차로가 표시가 되는데 보시면 왼쪽은 지금 하얀색이고 오른쪽도 하얀색이죠. 저 하얀색이 무슨 뜻이냐면, 저렇게 하얀색이 떠 있을 때는 측면에 다른 차가 있다든가 아니면 뒤에서 접근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든가 혹은 주행하고 있는 도로에 이 차로가 실선 구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저렇게 하얀색으로 떠요. 하얀색으로 뜨게 되면은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을 사용하고 싶어도 작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해당 차로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오른쪽에 차가 지나가는데 그 뒤로 지금 차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직도 그래도 흰색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실선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선 구간을 지나게 되면, 점선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가 초록색으로 바뀔 거예요.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자,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면 이때부터 저쪽 해당 차로 쪽으로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도 초록색이 떴고 오른쪽도 초록색이 떴는데 제가 우측으로 바꿔 볼게요. 자, 방향 지시등을 원하는 방향 쪽으로 반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픽이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차로가 변경이 되고 있고요. 차로 변경이 완료되고 나면은 다시 정상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상태가 이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핸들을 조작을 해서 차로 변경을 안 해도 되고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이렇게 차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차로 변경하는 게 되게 신속하고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차로 변경 같은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이렇게 좀 운전 경력이 짧은 분들도 이용하시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행 상태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차, 이 디올류 산타페를 비롯해서 최근에 나온 현대차들을 보면은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되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다른 메이커의 차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기능인데, 이 크루즈 컨트롤의 주행 성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셋업으로 가서 차량으로 누르신 다음에 운전자 보조로 가시고 여기서 주행 편의를 누르시면 이 메뉴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맨 위에 운전 스타일 연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운전 스타일 연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운전하는 평소의 운전 스타일 같은 걸 학습하고 있다가 크루즈 컨트롤 작동 시에 내 운전 스타일에 가장 가깝게 그 패턴 학습을 해서 이제 크루즈 컨트롤의 가속 정도라든가 반응 속도 같은 거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운전 스타일하고 상관없이 내가 크루즈 컨트롤 쓸 때는 크루즈 컨트롤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싶다, 임의로 설정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 화면을 위로 스크롤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을 해주시면
가속 강도하고 반응 속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속 강도는 2단계, 반응 속도는 3단계로 놨어요. 이게 최대 5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거든요. 올라갈수록 가속은 강하게, 반응은 빠르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운전하고 싶을 때는 크루즈 컨트롤 이용해서 운행을 안 하거든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운전하고 싶을 때는 직접 내가 조작을 해서 운행을 하는 거고,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주행할 때는 전체적으로 좀 컴포트하고 좀 연비를 신경 써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려는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루즈 컨트롤 주행을 할 때는 가속은 가장 약한 단계에서 하나 위, 그러니까 2단계, 반응 속도는 중간 3단계로 놓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